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전매매 정수 시즌2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 기술주의 동반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하락이 좀 예상이 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도 오전에 잡혀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계속 시행될지 여부도 곧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오늘 금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슈가 많이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도 오늘 시장 리딩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정수 위원님께서 시장 이야기 잠시 뒤에 해준다고 하니까 함께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오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상담 시간 열어둘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전화 023153-1611-2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 노란톡도 열려있죠. 서울경제 이정수 검색하시고 들어오시거나 QR코드 이제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실시간으로 댓글 남기고 싶다 하신 분들 유튜브 채널도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서울경제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 유튜브 채널 들어오셔서 저희와 함께 방송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도 금요일장이니만큼 힘차게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힘이 안 나는 장이긴 하지만요. 그래도 낙폭 많이 축소하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님, 우리 시장 괜찮을까요? 네, 자, 저는 힘이 납니다, 여러분들. 힘이 안 나는 장이 아니고요. 힘을 낼 수 있는 장입니다. 여전히 우리나라 시장은 강해요. 하지만 전략을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일단 시장 전략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줬던 종목들 다 많이 올라갔을 거예요. 수익 절반 정도 챙기시면 됩니다. 자, 지수물 반등 주면서 올라와주고 있죠. 자, 먼저 미국 시장과 같이 함께 여러분들의 시장 얘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자, 종목은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해외 지수, 어제 미국 시장과 나스닥이 지금 빠졌어요. 왜 빠졌나라 봤더니 차익 실현이죠. 뭐가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뭐 얘기로 따져보면 코로나 확산에 대한 뭐 그런 얘기, 우려감과 뭐 늘 시장 빠질 때 핑계대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질 거다. 아니 좋다고 한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그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흔들리니까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 그래서 오늘 미국 시장은 한 번 더 빠졌을 때에서 우리나라한테 진짜 큰 충격을 줄 거고 아직까지는 그렇게 큰 충격을 주기 위한 흐름들은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오늘 들어 올릴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 시장은 노동절로 인해서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휴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하면서 조금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시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시장 어제까지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냥 강한 게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뭐가 강했냐면 IT가 강했습니다. 시장의 주도주가 다시 왕의 귀환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건데, 반도체 섹터들과 그다음에 한국 뉴딜 정책, 그래서 뭐 그린 에너지 내지는 뭐 수소차, 거기에다가 어제 인터넷, 게임, 그리고 또 뭐죠? 그 상장지수 펀드 얘기 나온 거 ETF, 거기에 이제 반도체도 있었고, 뭐 게임주도 있었고, 뭐 거기에서 이제 후성이 거기서 껴 있었죠. 그래서 그런 이제 한국 뉴딜 정책에 맞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돼서 그쪽이 한동안 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얘기 전에서도 어제 IT 부품주들이 싹 다 강했는데 개인들이 산 게 아니고 기관들이 많이 샀습니다. 외국인들도 샀지만 기관들이 많이 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시장은 여기서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니에요. 죽으러 내려가는 건 아닌데 미국 시장이 흔들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은 며칠 흔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미국 시장이 만약에 빠지더라도 제가 시장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시장이 여기서 조금 빠져서 61선으로 밀려 내려가더라도 다우존스 1로 밀려 내려가더라도 내려왔다가 올라오면 그만인 거기 때문에 주 추세가 유지가 돼요. 근데 이쪽도 안 내려오고 오늘 바로 반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빠지면 좋은 종목들 적극 조정 시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이게 장이 좋다라 그래서 이게 안 빠지고 올라가건 어쨌든 빠졌다 올라가건 이것 때문에 지금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버틸라고 한다.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입니다. 지금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수익이 좀 많이 났죠? 절반 정도는 챙겨가면서 시장은 좋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수익 난 것들, 손실 많이 난 것들은 뭐 어쩔 수가 없지만 수익이 난 것들을 좀 챙겨갔다가 다시 시장이 정신을 차리면 그게 오늘 시장이 굉장히 강하면 오늘 오후장이 될 수도 있고
만약에 시장이 강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 초에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을 경우랑 안 빠졌을 경우랑 조금 이게 경우의 수가 좀 틀리긴 한데 어쨌든 미국 시장이 만약에 빠진 일이 만약에 벌어졌어도 만약 최악의 경우 오늘 미국 시장이 빠졌다. 월요일날 휴장이죠. 우리나라는 거기도 타격을 받겠죠. 우리나라는 화요일까지 확인을 하고 나서 화요일날 미국 시장 저녁 보고 우리나라는 수요일 정도의 바닥을 치겠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한다라 그러면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수익이 난 부분들은 현금화 전략을 취하실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330선입니다. 2,330선 지금 2,300으로 좀 잘못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업종의 2,330선 이 분차트로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좀 저점을 찍었던 자리 있죠. 이 자리가 일단은 지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 정도를 살펴보시면 되는데 여기 저점을 지금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반등을 나와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등을 해줄 때에서 멍하니 가만히 있지 말고 수익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최근에 바닥인 종목들 많이 들리고 나서 수익이 많이 났잖아요. 뭐 하나머티리얼즈, 하이비전 시스템, 탑엔지어링, 옵토롬텍, 테스 뭐 등등등등등등 막 한 20개 넘게 최근에 수익 났던 것들을 챙겨가라는 얘기예요. 뭐 다 챙기는 건 여러분 마음이지만 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다 매도를 했을 때에서 이게 오늘 급등 나오고 내일 급등 나오고 월요일 날 급등 나오고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절반 정도만 챙기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은데 불안한 사람들은 또 좀 더 챙겨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시장이 약하다 그러면 많이 챙기라 그랬지만 시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욕심을 내서 가져가는 것보다는 전략을 좀 유연하게 빠져도 좋고 올라가도 좋으려면 현금을 갖고 있으면 돼요. 잘 생각해봐요. 수익이 났어요. 챙겼죠? 현금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가 버려. 뭐가 아쉽습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사면 되는 걸. 그렇죠? 주식을 사면 됩니다. 시장이 빠지면 현금을 어느 정도 챙겼으니까 빠지면 저점에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래서 지금처럼 지수가 이렇게 올라올 때 너무 욕심내지 말고 수익 났던 종목들을 조금 더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후 조정 시 재매수하자. 시장은 여전히 좋다. 좋은데 욕심내지 말자.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초린이 초보 탈출 요런 거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것들 있죠. 참여하는 거 그 부분들에 한해서 오늘 무료 강의가 있을 겁니다. 무료 강의가 있을 거니까 들어오셔가지고 매도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하나씩 저의 노하우를 하나씩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아니 매수는 뭐 잘했는데 매도를 못 해가지고 특히 오늘 같은 날에서도 매도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나중에 시장이 많이 조정받으면 또 다른 기회가 있는데 왜냐면 현금이 있으면 또 싸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도움을 오늘 장 끝나고 4시부터 5시에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가 여러분들 문자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문자가 탁 나가면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그 링크를 드리면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우리 시장 오히려 유연하게 잘 대처하면 괜찮은 시장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참고 부탁드리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지금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제 방송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마지막 열차 탑승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자입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요. 저도 주린이 좀 탈출하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오늘 오후 4시에 위원님의 비법, 노하우 공유해 드린다고 하니까 들어오셔서 모두 도움 말씀 받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석을 앞두고 이제 추석도 정말 얼마 남지 않았더라고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저는 떡값 이벤트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다음 주에 여러분들 떡값 벌어가실 수 있도록 좋은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드릴 테니까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표적 종목들도 브리핑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요일은 종목 이야기들을 하는 것만으로도 벅찬 시간들인데요.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드렸던 종목들이 수익률이 정말 잘 가고 있습니다. 후성이 이제는 금성이 돼버렸네요. 44.2% 수익률 나고 있는 점 여러분들 확인 가능하십니다. 자, 이번 주에 들었던 표적 종목들도 만만치 않은데요. BH, IHQ 등 말씀을 해주신 종목들 모두 수익률이 잘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BH 같은 경우 14.2% 수익률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앞으로도 반도체주 어떻게 갈지 궁금한데 위원님께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잠시 뒤에 여쭤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표적 종목도 너무 궁금한데요.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는지 바로 볼까요?
네, 익숙한 친구가 나와줬습니다. 아프리카 TV 준비를 해주셨는데 어떤 전략으로 이야기를 해주실지 잠시 뒤에 공개해 주신다고 하니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오늘의 표역 종목은 아프리카 TV입니다. 일단 이 아프리카 TV가 과거에서는 이제 게임주로 했었는데 이게 이제 게임주 인터넷 약간 이제 거기에 이제 걸치는데 어쨌든 이번에 KR 상장지수 펀드에 40개 종목에 포함이 됐죠. 그래서 거기에 게임즈에 포함이 되어 있는 펄어비스,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흐름들이고, 그리고 인터넷 쪽에서는 이제 카카오라든지 네이버라든지 아프리카 TV가 선정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 있는 종목들은 시장이 약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바닥에서 시장이 다시 정신을 차리면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정책주라 그러죠. 그래서 정책주에 대한 흐름들이 기대가 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오늘 같은 날에서 게임즈 섹터가 움직였으면 뭐 조만간에 이쪽에 있는 인터넷 섹터도 언택트 관련주로 한번 같이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오늘 일단 장도 흔들리는 가운데서 한번 뽑아왔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가 있었던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제 종목에 대한 AS도 해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일단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었던 종목들이 이제 아게터 이렇게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IT 섹터들 최근에서도 굉장히 강하게 잘 움직였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 게임주 같은 경우는 오늘 굉장히 강해요. 지금 뭐 펄어비스 18%인데 사실 이 펄어비스가 오늘 저렇게 18% 올라가게 되면 이것도 표역 종목으로 언젠가 한번 줬던 종목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조금 시간이 좀 될 텐데 오늘 18%가 지금 급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넷마블도 굉장히 강하고 NHN도 강하고 컴투스도 강하고, 어쨌든 오늘 게임주의 날인 것 같은데 어쨌든 아게터, 그래서 엔터주들도 나중에서는 움직임이 좀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 뭐 뉴딜즈에 포함되는 40개 종목도 여러분 인터넷에서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2차 전지 배터리에서 있는 종목들 뭐 LG화학, 삼성 SDI 비롯한 뭐 후성, 첨보, 일진머티리얼즈, 그다음에 바이오 쪽으로는 뭐 SK바이오팜부터 해가지고 뭐 알테오젠, 셀트리온 제약, 그리고 뭐 카카오 이쪽은 뭐 인터넷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이 쭉 있는데 아마 그쪽에 있는 종목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점 매수를 잘 해보시면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거에 대한 얘기도 다시 좀 이따 아프리카 TV 얘기할 때 다시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자, 그러면 자, 오늘 이번 주 월요일 날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들부터 하나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BH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H. 자, BH 같은 종목은 이번 주 월요일 날 8월 30일 날에 말씀을 24,400원에 말씀을 드렸고요. 역시 바닥주는 강하죠. 바닥주에 있다 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슉 하고 올라오면서 수익률을 14% 넘게 지금 수익을 줬습니다. 근데 14%가 맞나요? 초과 수익은 더 많이 났어요. 초과 수익은 좀 더 많이 났을 텐데, 제가 일단은 내용이 있는 게 있으니까 한 20몇 프로 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보면은 BH가 아니군요. 자, 하나마이크론의 수익이 많이 난 거. BH는 14%가 맞네요. 자, BH 14% 정도가 이제 수익이 났던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 지금 같은 시장 전략에서는 물론 장이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게 버티고 이럴 것도 오늘 예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회원들한테도 전략을 시장이 약하지 않다. 이미 벌써 장 시작하기 전부터 분명히 반등이 나올 거고 괜찮은데 여기서 수익이 났던 것들을 좀 챙겨가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익이 나면 물론 여러분들은 벌써 수익이 3% 이상 났을 때에서 챙겼겠죠.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아직도 욕심을 내고 있다. 그러면 무조건 절반은 또 챙겨야 됩니다. 나머지는 챙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가져가는 부분들은 뭐라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올 때에서 수익에서 있을 때에서 챙길 수 있는 전략을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안전하게 하자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14% 수익을 냈었던 종목이고, 자, 두 번째는 IHQ인데요. 얘네들은 사실 그렇게 많이 올라간 종목은 아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엔터주의 흐름들도 여전히 좋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만약에 물어보신다라 그러면 보유도 되고
챙겨도 되고 어차피 수익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1,470원에서 이때 1,530원 올라갈 때에서 4.1%의 수익률 달성이 됐던 종목이지만 지금 가지고 있고 비중이 적다면 보유가 되고요. 비중이 많다면 지금이라도 비중을 조금은 줄일 수 있다. 이게 시장이 나쁘거나 위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이 오늘 어떤 포지션으로 한 번 더 빠질 것인지 오늘 바로 들어줄 것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이 확 들어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오늘 판 사람들은 아쉽지만 다시 사면 되죠. 오늘 미국 시장이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주면서 다시 또 넘어가는 흐름이 나오면 월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열릴 때 미국 시장이 휴장이지만 우리나라는 열리잖아요. 그럼 월요일 날 우리나라는 사면 됩니다. 그래서 걱정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또 막판까지 왔다 갔다 접전을 펼치다가 만약에 빠진다. 그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 오늘 올라왔던 부분들은 밀리겠죠. 그러면 밀리면 어차피 현금화를 어느 정도 수익 났던 것들을 팔았기 때문에 조정시 싸게, 그렇죠? 싸게 살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에서 비중이 많다면 절반을 줄이고 비중이 없다면 조금밖에 없다면 가져가는 전략 말씀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리콘웍스 수요일 날에 말씀드렸던 이제 폐역 종목인데요. 가격이 안 들어가고 48,000원 말씀드렸던 건데 가격이 안 들어갔고 놓쳤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지금 다시 가격이 내려왔죠. 사지 마세요. 일단은 관망입니다. 지금은 미국 시장을 확인하고 이거 아니더라도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지금 널렸어요. 아침에 개파락 나왔기 때문에 널렸으니까 굳이 그렇죠? 이거는 그냥 올라가더라도 지금은 그냥 관망하면서 있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도달 됐으니까 혹시 공략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단은 브레이크를 잡고 가만히 일단 관망만 하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저쪽에서 추천했던 종목이라 지금 수익은 바닥에서는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어제 있었던 PI 첨단 소재 이건 굉장히 이제 괜찮은 종목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어제 이제 31,000원에서 공략을 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요 정도 들어줬을 때 여기서 들어줬을 때가 마이너스 0.3%였을 거고 지금은 추가적으로 더 빠져서 아마 거의 2% 가까이 아마 빠졌을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가격으로는. 자, 그런데 시장이 지금 불안하기 때문에 이것도 손실이 좀 적은 상태에서는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현금화를 절반이든 일단은 해놓고 안전한 상태에서 다시 재진입하는 게 좋아요. 이거 그대로 들고 있지 말고 어차피 이게 시간이 지나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가게 되면 32,000원, 35,000원 가겠지만 내일에서 시장이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오늘에서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아무나 장담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일단은 손실이 작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말고 리스크를 회피해서 가자라는 게 지금의 전략이에요. 시장은 강한데 리스크를 피하자는 얘기지 시장이 약하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전략은 아니란 얘기예요.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조정받으면 분명히 갑니다. 근데 그 리스크라는 거를 다 가져갈 필요가 없어요. 100대를 두드러 맞을 것을 그냥 50대만 맞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리스크를 피하고 가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요거는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리스크를 피하기 위한 현금을 어느 정도는 확보를 하는 관점에서 손실이 크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명히 시장은 좋아요. 생각보다 강할 거고 의외로 굉장히 강할 겁니다. 제가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현금화 전략을 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시장 오늘 막판에 오후장에서 다 종목들이 급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강세장이고요.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그리고 월요일 날에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미국 시장 오늘 조금만 반등 나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현금을 하느냐? 현금을 갖고 있으면 뭐가 유리하냐면 주식을 사면 됩니다. 장이 강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제가 매일같이 아침에 폐역 종목을 드리죠. 그 폐역 종목들이 수익률들과 확률들이 굉장히 높은 거 알죠? 왜 그러냐면 시장과 함께 결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이 약할 때에서는 주식을 안 사거나 장이 나쁠 때에서는 지난번 2월 달 그 중순하고 3월 달 그때 초에서 3월 8일 날 9일 날 장이 급락할 것 같으니까 삼성전자든 삼성 SDI든 LG화학이든 그런 종목들을 매수 가격이 얼로 나요? 마이너스 20%에 갖다 놓죠?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사지 말라는 의미라 그랬죠. 대형주들을 표역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사랍니다. 그게 말입니까? 그게 못 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마이너스 20% 떨어지면 뭐 사면 먹겠지만 안 떨어질 거기 때문에 공략하지 말아라 이런 뜻인 건데 지금은 그런 식의 이제 리스크를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시장은 아니지만 리스크를 안 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시장에 맞춰서 종목을 준다라는 거니까 지금은 갖고 있는 종목들을 수익을 어느 정도 났던 것들을 조금씩 챙겨가는 그 전략이 제일 안전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요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번 주 폐역 종목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말씀 다 드렸는데 뭐 대부분 수익률들이 그동안 계속 다 좋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거고 거기다가 지금 폐역 종목으로 그동안 드렸던 것 중에서 강하게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마이크론부터 볼게요.
하나마이크론이 이제 28.4%가 수익이 났는데 8월 21일 날,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추천해드린 지 8월 21일 날에 여기 바닥에서 조정을 받을 때 여러분들 그때 시장 빠져가지고 막 겁날 때 걱정하지 말아라. 그때는 오히려 죽는 시장이다. 줍줍 시장이다 그래갖고 죽는 시장이다. 시장 그렇게 크게 흔들린 자리 아니다. 바로 이때 공략을 했었던 종목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났고요. 그게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이때가 28.4%고 먼저 앞에서 판 사람들도 잘했지만 이렇게 올라왔고 지금도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태죠. 팔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는 팔고 나중에 조정받으면 다시 사자. 뭐 이런 전략. 자, 그리고 이제 3월 20일 날 말씀드렸던 그리고 최근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아무래도 이 후성은 참 많이 얘기했어요. 이 후성은 아마 3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뭐 2월 달서부터 지금까지 추천 종목으로만 못해도 한 6번에서 8번을 갖고 나왔던 종목인데 그만큼 웬만하면 종목들 제가 겹쳐서 3개 이상 되는 건 거의 없고 1개나 2개 정도만 이게 겹쳐서 갖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얘는 한 6번인가 8번인가 갖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좋아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서 그 2차전지 그 상장지수 펀드 ETF에 포함이 되었죠. 펄어비스와 함께 그래서 오늘 안 빠지고 강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어제까지도 제가 목표 가격을 12,000원까지 두고 가져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비중은 50%를 팔든 80%를 팔든 나머지 조금을 가지고 가져가라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이거는 이제 정부 정책 수혜주로 지금 바뀌어버린 상황인 거니까 얘는 이제 12,000원이 아니고요. 정고점 자리 13,650원까지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매수하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매수하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매수하게 되면 이거는 8,000원까지 빠질 수 있어요. 저는 이거 8,000원 내려오면 다시 살라고 째려보고 있는 종이니까 이거 신규 매수하려는 사람들은 하지 말고 갖고 있는 사람들만 13,650원까지 가져가시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사야 된다? 쫓아가지 말고 싸게 사자. 이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후성 수익률은 136.5%입니다. 이때 4,800원에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 3월 20일 기준으로 수익이 많이 나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실리콘웍스가 최근에도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지만 실리콘웍스는 4월 14일 날 28,800원에 처음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여기서. 결국 이것도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흔들었지만 올라가고 원래 바닥 종목들의 특징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들었던 뭐 탑엔지니어링, 옵트론텍, 주성엔지니어링부터 해서 쭉 있던 종목들이 결국은 다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단기적으로는 고점을 치고 내려가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장이 서브프라임처럼 급락만 없다면 바닥에서 이렇게 자라납니다.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수익률은 80% 굉장히 많이 났죠. 그래서 아까 전에서는 여기서 샀던 사람들 기준으로는 절반이라도 팔고 가져가자라는 얘기했지만 4월 14일 날에 가지고 있었던 사람 기준으로 이미 벌써 절반 이상을 팔아서 50%를 가지고 있든 20%를 가지고 있든 뭐 30%를 가지고 있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4만 원 안 깨지면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돼요. 어떻게 해요? 끝까지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바닥에 산 사람들은 그 전략이 되는 겁니다. 좀 이따 아프리카 TV도 얘기 좀 말씀을 드릴 텐데 바닥에서 사야 돼 종목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반도체 3월 26일 날에 여러분들한테 표적 종목을 추천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자 서울반도체 얘도 3월 26일 날에 진짜 바닥에 다 추천했죠. 3월 26일 날에 얼마였냐면 11,900원. 어때요? 그러니까 이정수 전문가는 고점인 종목을 주질 않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만 승부를 봤더니 어때? 정말로 쉽죠 대응하기가. 얼마나 쉬워요. 여기서 매수가격이 11,900원이고 11,900원에 3월 26일이니까 한 이쯤 되겠죠. 이쯤. 여기 목요일 날 여기서 공략을 했고 여기 올라올 때 팔아도 되고 안 팔아도 되고 근데 이 정도 올라오면 절반 이상은 팔려고 그랬죠. 팔고 나서 시간이 지나니까 올라오죠. 왜? 위치가 바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바닥에 있는 걸 사야 이렇게 수익이 올라오는데 지금의 수익률은 59%입니다. 최근에 고점을 준 자리가 여기까지가 59%인데 갖고 있어도 돼요. 다만 비중을 줄여서 끝까지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수가 IT가 지금 강하기 때문에 뭐 2만 원, 2만 5천 원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저 시장 죽는다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수는 2,500을 갈 건데 미국 시장이 저를 흔들어놨기 때문에 잠깐 한번 흔들었다 갈 수는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어쨌든 현금화 전략은 다시 얘기하지만 지수가 무너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또 다른 좋은 종목을 싸게 사기 위한 전략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렇게 급등했었던 최근의 표적 종목들 AS까지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표적 종목이 이제 아프리카 TV를 봐야 할 텐데 지금 펄어비스가 제가 아침에 올 때만 하더라도 9% 상승이었는데
펄어비스가 지금 이렇게 강해요. 지금 이렇게 강해버렸고 이쪽에 이제 게임주 KRX 펀드에 이제 펄어비스가 포함이 됐죠. 그리고 컴투스가 맞을 거예요. 게임비라고 헷갈리긴 하는데 아마 컴투스일 텐데 얘도 포함이 돼가지고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지수도 강하고 그렇죠. 지수도 강하고 빠졌다가 지금 다 들어주고 있고 이래 버리니까 지금 그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게임주로 얘기가 좀 많이 됐었던 종목인데 얘는 정확하게 지금 KRX 펀드에서는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카카오, 네이버 이런 애들과 이제 같이 있는 종목인데 아프리카 TV의 장점이 뭐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어요. 지금 전저점 자리죠. 이중바닥형 모양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공략을 지금 한다라 그러면 일단 분 차트를 보고 일단은 58,000원으로 한번 상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서는 56,000원에서 좀 들어올 수 있을 비싸게 사다 56,800원, 7,000원 정도로 봤는데 펄어비스가 난리를 쳤는 바람에 이게 인터넷하고 게임하고 이게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섹터가. 그래서 언택트 관련주이기도 하고 게임하려면 또 인터넷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게 게임주가 움직이게 되면 아마 순환매 쪽으로 KRX 이번에 한국 뉴딜 펀드 상장지수 펀드에서 순환매가 나오면 아프리카 TV 요게 아마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58,000원 정도로 장중에 만약에 밀리게 되면 한번 저점 매수를 해보시면 40개 종목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대부분의 제약주들을 많이 급등하는 게 많고요. 웬만하면 다 급등했는데 이런 식으로 못 간 애들이 중간중간에 하나씩 섞여 있어요. 그런 종목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 뉴딜 문재인 정부 정책 수혜주니까 한번 58,000원 정도를 밀려보면 공략해보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급등했던 종목들까지 모두 만나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오늘의 표적 종목 아프리카 TV까지 많은 이제 참고 부탁드리고요.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말씀드렸으니까 이 점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아침부터 장이 좀 흔들려서 많은 분들 걱정 크실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1611-1612번이고요. 문자는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떡값 이벤트와 주린이 탈출까지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전화가 걸려왔다고 하니까요. 위원님 바로 첫 번째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네, 자, 첫 번째 상담 전화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유나이트 제약요. 어떤 거요? 유나이트 제약. 유나이티드 제약. 네. 자,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7,000원이에요. 10%요. 77,000원에 10%. 오늘 상한가를 갔네요. 네. 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되면 대응하는 방법은 상한가가 풀리면 절반 이상을 매도하면 되고 안 풀리면 그냥 갖고 가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상한가 매매 방법인데 근데 지금 네. 매수한 가격대가 77,000원이면 어제 고점에서 거의 이제 거기서 잡았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재수 좋게 급등을 해버린 건데 이거의 매수 가격에 그러니까 살 수 있었던 자리는 여기 초보자들 기준으로는 5만 원 혹은 3만 원 이하에서 샀었어야지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운이 좋았던 거예요. 강한 종목을 건드렸기 때문에 달리는 말이 원래 더 달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올라타게 된 건데 이제 여기서는 처리를 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상한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갑자기 쿡 하고 빠질 수도 있고 만약에 다음날 상한가 쳤던 종목이니까 다음날 얘가 강하게 위로 팡팡팡 날아가면 상관이 없는데 다음날에 음봉이 나오거나 약하다 싶으면 흔들리게 되면은 그때에서는 차익 실현을 좀 많이 하면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그냥 보유하시면 돼요. 그래요. 네, 상한가가 유지가 됐을 때서는 그냥 보유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근데 다른 데 자리 가지 마시고 계속 봐야 돼요. 상한가 이탈되면 차익 실현을 좀 해야 돼요. 네네. 네, 이거 더 사면 안 되죠? 더 들어가면 안 되냐고요? 네. 이게 지금 상한가가 들어갔는데 이제 물량들이 이제 호가 물량들이 상한가 잔량에 쌓여져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매수를 넣었는데 그게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상한가 풀린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매수가 되면 얘는 빠진다는 얘기예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넣는데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폭락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매수가 안 들어와야지 좋은 거예요, 얘는. 아, 네. 아셨죠? 그래서 감사합니다. 매수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요거는 갖고 있는 것만 잘 상한가 이탈이 되는지 보유가 되는지 그것만 잘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네. 궁금하세요? 제시스 3,085원에 비율은 15%입니다. 15%. 자,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시스. 뭐 8월 10일 날 매수했는데요. 그때 매수하고 나서 올라왔었잖아요. 그렇죠? 살짝 올라왔다가 조금 올라왔다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그날 올라올 때 수익이 나서 저는 팔라고 얘기했던 종목인데 안 파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렇죠? 아, 네, 수익이 나면 파셔야 돼요. 자, 근데 지금 지수가 다시 한번 지수를 한번 볼게요. 지수가 오늘은 반등이 나왔지만 미국이 만약에 다시 흔들리게 되면 다시 종목들이 밀릴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전략은 똑같아요. 전략은 혹시나 모를, 이건 혹시나 모를입니다. 저는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좋게 봐요. 하지만 혹시나 모를 흔들림에 생각을 해서 추가 매수하려는 거는 안 되고요. 지금 어느 정도 들어줬고 뭐 지금 뭐 손실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니까 비중을 줄여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제가 종목들을 이제 폐역 종목으로 드린 종목들, 이런 종목들은 일주일이 지나면요. 수익이 나면 팔고 수익이 안 나도 파는 거예요, 원래. 일주일이 지났을 때에서는 욕심으로 가져가겠다라 그러면 그거는 뭐 알아서들 하시는 거지만 이거 원칙입니다. 원칙은 뭔가의 종목을 줬어요. 일주일이 지나면 다 그냥 제로 상태로 빵원으로 만들어 놔야 돼요. 채시스가 됐든 후성이 됐든 이거 원칙적으로 후성도 그냥 일주일이 지나면 수익이 났든 손실이 났든 빵원 만들어야 돼. 다 팔아버려야 돼.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시장이 올라가든 빠지든 손실 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매매를 돌리면서 마음 편안하게 매매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시즌 1에서도 그 규칙을 설명해 드렸고 요거 처음에 시작할 때에서도 모든 종목들은 일주일을 넘기지 않고 먹든 깨지든 정리를 하라. 근데 웬만하면 바닥 종목들 드리니까 3% 정도의 기본적인 수익률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올라갈 때에서 욕심이 나면 절반을 팔고 욕심이 안 나면 99%를 팔라 그랬어요. 그리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팔아야 된다. 그 기준이 일주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거를 아마 모르셨을 거예요. 맨날 얘기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더라. 뭐 중장기적으로 볼 때에서는 어차피 얘도 올라갈 종목이, 그러니까 시장이 올라가면 얘도 올라갈 종목이긴 한데 장이 이제 다시 여기서 다음 주에서 다시 움직이게 되면 IT 섹터들이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IT가. 그래서 채시스보다는 IT 섹터로 이동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비중을 줄이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상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LG화학이요. 10% 떡소리 갔는데 어떤 거요? LG화 LG화학.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75만 원에 10%인데요. 75만 원에 2%? 올랐으니 10%? 안 좋다 하고 좋다 하고 헷갈려서 어떻게 하지? 일단 종목은 좋은 종목인데 매수 가격은 안 좋았네요. 예. 그렇죠. 매수 가격이 안 좋아요. 매수 가격을 20만 원, 제가 24만 원에 사라 그랬는데. 24만 원하고 30만 원 초반에 사라 그랬는데. 75만 원인데. 지금 75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자 보세요. 제가 24만 원하고 30만 원 초반대 사라고 했으니까 지금 얘는 수익이 150%가 난 상태에서 가져갔으면 저는 박수를 쳐드려요. 수익이 150% 났으면. 근데 지금 욕심이 생겨가지고 75만 원에 산 사람들은 저는 인정을 해드릴 수가 없어요. 종목은 좋은데 너무 비싸게 샀기 때문에 저는 인정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를 갖고 가겠다, 욕심을 내겠다 그러면은 70만 원 1차 손절, 2차 손절 65만 원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수익이 100% 이상이 났다, 그러면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러니까 매수 가격이 높기 때문에 손절 라인을 70만 원, 65만 원 말씀을 드릴게요. 매수가 올라가겠어요, 좀? 저는 오히려 이 종목을 40만 원까지 빠지면 사고 싶은데 안 내려와서 좀 걱정이에요. 근데 참 좋은 종목인데 이번에 2차 전지 얘가 그게 이제 지수 펀드에 포함이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한 40만 원까지 빠지면 정말 사고 싶은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안 내려올 거예요. 얘가 40만 원까지 빠진다는 얘기는 지수가 폭락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지수 폭락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안 빠질 거예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 종목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저는 이 종목을 24만 원, 30만 원 초반대 어마어마한 관심을 올해 1월 달, 2월 달, 3월 달에 방송에서 쉬지 않고 매일같이 얘기했어요. 한 달 내내 얘기했습니다. LNF, 에코프로, 후성 사야 된다, 2차 전지 갈 거다, LNF, 그다음에 LG와 삼성 했을 때 좋은데 걔보다는 삼성이 있을 때 좋아요. 좋은데 LG화학을 사야 된다. 그 얘기가 2월 달, 3월 달, 1월 달에 계속 들어왔던 얘기인데 지금은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뭐 100만 원까지 뭐 목표치가 이거 제가 얘기한 게 리포트에서 얘기 나왔어요. 근데 저는 믿지를 않아요. 근데 갖고 있는 사람들은 가져가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단 수익률이 100%가 났을 때 75만 원에 산 사람들은 저는 인정 못합니다. 빠져야 돼요. 그래서 싸게 사야 돼요. 최소한 60만 원 정도? 만약에 먼저 50만 원 사가지고 20만 원 묻고 또 들어갔거든, 좋다 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서도 그런 분이 있어요. 혹시 그분 아니신가 모르겠는데 예전에 한국전력 있잖아요. 네. 한국전력. 한국제를 안 사봤어요. 아니 예전에 한국전력 2016년도에 여기서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제가 많이 떴으니까 파세요 그랬더니 팔았대요. 근데 딱 어느 날 보니 다 샀대요. 그래서 또 올라가니까 팔아야 되냐 물어보길래 네 팔아라 그랬어요. 근데 또 어느 정도 지나니까 또 고점에 또 샀대요. 그래서 왜 자꾸 사시냐 그랬더니 팔고 나서 왜 이렇게 사시느냐 그랬더니 올라갈 것 같아서 욕심내서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추세가 이탈이 되게 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이 종목은 4만 원, 3만 원까지 빠질 겁니다를 얘기하니까 그때서부터 몇 번 전화하시더니 전화를 안 하세요. 그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쫓아 들어가시죠. 근데 거기서 이제 사다가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면 제가 좋은 얘기 안 해줘요. 왜냐면 무너지기 시작했으니까 3만 원, 4만 원, 2만 원 내려간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물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비싸게 사시면 의미가 없어요. 바닥에 사야 돼요. 한국전력도 이때에서 2013년도 바닥에 사야 되는 거고 이렇게 LG와 계속 쫓아가 사다 보면 얘가 맨날 올라가는 게고 언젠가는 다시 얘가 30만 원 내려가는 일이 나중에 나옵니다. 물론 그게 3년 뒤든 4년 뒤든 모르겠지만 지금은 올라가지만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다시 빠져요. 그러니까 저는 비싸게 사는 거는 무조건 반대. 무조건 LG화학 같은 좋은 종목은 싸게 사야 됩니다. 그래서 싸게 사는 것들은 고점에서 절반 정도 빠지는 자리. 그래서 한 50만 원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돼요. 그럼 절반을 팔까요? 80만 원까지 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건 모르겠고요. 50만 원 내려가면 살 거라니까요. 50만 원 내려가면 사고 안 내려가면 안 사요. 저는. 당장에 또 더 내려가면 팔까 어떻게? 별로 파나. 자, 이렇게만 정리해드리고 마무리할게요. 네, 70만 원 깨지면 손절. 지금 욕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70만 원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네. 보유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자, 주식은 욕심과의 싸움인데 여러분들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겨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흥부의 마음을 가지고 주식을 하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따가도 4시에서 교육 방송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흥부의 마음으로 매도했을 때에서 승리할 수가 있지 놀부의 마음으로 하게 되면 이제 혹을 더 하나 얻어가는 그런 이제 그래서 욕심과의 싸움인데 그런 부분들이 몰라서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것들은 공부하면은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4시부터 5시 교육 방송 있으니까 좀 이따 많이 들어오시고요.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초록뱀요. 초록뱀이요. 자, 오늘 초록뱀 다른 종목에 비해서 잘 버티죠. 그렇죠? 네, 잘 버티고 좀 수익도 충분히 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요? 1752원, 1,752원에 10%. 10%. 재방송 보고 사신 건 아니네요. 그렇죠? 맞아요. 이거 있잖아요. 너무 제가 아까워. 처음에 네. 이거, 멘토님이 사시라 그래갖고요. 사갖고 그때 한참 내려가는 거 팔아야 된다 안 팔고 제가 몇 달 갖고 있었어. 이따가 아니 그게 아니고 올라갔는데. 요거를 제가 예, 초록뱀을 그래도 비싸게 샀던 자리가 1,615원이란 말이에요. 예, 제가 1600원에 그렇죠? 샀어요. 예. 그러니까 비싸게 산 사람들은 1,615원이고 싸게 산 사람들은 1,400원, 1,500원에 샀던 종목이란 말이에요. 얘는. 예. 근데 지금 매수 가격이 높다 보니까 제가 그 너무 말씀을 아까워, 드렸던 이거. 거고. 상한가도 놓쳤고 그 전날 제가 이거를 안 파던 날에는 한 50 얼마가 올라가더니 그 뒷날 아니 그 50 얼마 올라가더니 장종가에 되니까 20 얼마로 마이너스가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그 이튿날 상한가 치는 날 그만 기다리다 안 돼갖고
오후 한 3시쯤에 팔았어요. 다 팔았더니 그만 그 장외 상한가를 쳤더라고요. 그 상황은 저도 알아요. 아는데 넣어갖고, 지금은 이제 대응에 대한 영역이고 이미 지난 것들은 끝난 거고요. 예. 지금 이제 다시 1,800원 올라왔거든요. 이거 이미 전략을 말씀을 드렸어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크게 갈 수 있는 좋은 종목은 맞아요. 그런데 욕심으로서 다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많이 팔고 조금을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30%가 다시 빠지더라도 마음 편안할 수 있는 물량만 남겨놓고 나머지 분들은 다 팔아버리세요. 그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들은 5%만 있어도 막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50% 갖고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불안하지 않을 만큼의 비중을 가지고 2,000원, 2,200원, 뭐 3,000원까지 가져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런 얘기죠. 깡통을 차도 될 만큼의 비중으로 그냥 가져가셔도 되는데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갖고 있는 상태에서 흔들리면 안 돼. 이러면 비중을 팔아야 돼요, 지금. 수익 날 때. 팔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절반 이상을 팔고 나머지만 가져가시면 돼요, 얘는. 아셨죠? 지금 더 많이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5%만 갖고 있어도 흔들리면은 막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10% 지금 여기서 한 20% 떨어져도 괜찮아요? 20% 떨어져서 다시 1,400원 내려가도? 그러면은 보유하셔도 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 생각하면 지금 좀 파세요. 뭐 그건 기간이 또 많이 걸려야지 올라가겠죠? 기간은 이제 세력들이 마음대로 하는 부분들인데 글쎄요. 그 부분은 여기서 말씀 못 드리죠. 이게 중심으로 보게 되면 움직일 타이밍이 언제쯤이나 나오는데 여기서 얘기하면 안 갑니다.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거를 얘기를 하면 개인들이 그걸 막 그렇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숨기는 게 나아요. 특히 방송상에서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공개를 못 하고 나중에 공개 방송 하게 되면 그때 다시 와서 물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드렸던 종목들 후우성, 초록뱀 굉장히 강하죠? 게임주도 보세요. 굉장히 강하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 하다 보면 물리더라도 이렇게 바닥주 불패 이렇게 수익이 나거나 빠져나올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또다시 현금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현금화 100% 얘기한 적 없어요.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면 그걸 가지고 또 들어가서 또 재밌게 수익률 게임, 실전 매매 정수 아침마다 종목을 주잖아요. 그렇죠? 또 들어가 먹고 또 들어가 먹고 또 좋은 장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안 좋다라는 장은 아니고 지금은 잠시 미국 시장 때문에 잠깐 차익 실현이 살짝 나오는 장이니까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봤자 좋을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자, 유튜브 상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스코텍부터 봅니다. 오스코텍. 자, 일단 오스코텍도 많이 올라가 있는 부분들인데, 자, 매수 가격 32,900원에 비중 10%. 자, 여기서면은 이제 수익권에서 지금 뭐 한우가 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비중 10%면은 저라면 한 절반 정도는 그냥 여기서는 현금화 대응을 할 게 나을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하지만 시장이 폭락하거나 빠질 것 같아서 그런 게 아니고 시장은 또다시 움직일 건데 종목들이 좀 빠져있는 애들 많잖아요. 걔네들을 싸게 사기 위한 현금화 전략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문제 아무것도 없고요. 수급적으로 문제 하나 될 것도 없네요. 기가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고 있고 또 올라가겠죠. 그러나 그냥 보내주고 현금화를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다른 거를 공략해보자. 이런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유튜브 상담입니다. 자, S퓨럴셀. 자, 이것도 뭐 마찬가지인데요. 차트 모양 괜찮고요. 뭐 흐름들 괜찮고 그런데 44,600원에 비중은 10%, 44,600원. 뭐 손실이 크지 않은 선이니까 현금화 전략 한 절반 정도는 하세요. 욕심내지 않고. 현금화 전략을 절반 정도로 하면 나머지 절반은 5만 원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금화 전략 손절했는데 5만 원 올라가는데 왜 파나요? 그게 전략이에요. 지금에서 이게 차트를 보면 5만 원은 올라가는 모양은 맞지만 안 올라가게 되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장이 애매하게 움직여주니까 어느 정도의 현금화, 지금 보면은 코스피도 지금 살짝 밀리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으면 만약에 SPL셀이 뭐 다음 날에 상한가가 올라가 버리면 아쉽겠지만 다른 걸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쪽에 있는 뭐 태양광을 하든 지금 뉴딜 정책에 태양광을 하든 반도체를 하든 2차 전지를 하든 뭐 딴 쪽으로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약간 브레이크를 걸어서 우회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빠른 길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빨리 갈 수가 있는데 거기는 뭐 뭔가가 이제 뭐 불안하거나 그렇죠? 막 어두컴컴하거나 좀 불안하니까 안전한 길로 우회하는 그런 느낌으로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좀 우회하자라는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금화 전략은. 자, 다음은요. SK이노베이션입니다.
자, SK이노베이션 차트는 되게 예술적으로 만들어놨는데 이쁘게 만들어놨는데 오늘 시장이 좀 그래서 전략은 뭐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여기에서 욕심이 없으면 절반 정도는 챙기고 나머지는 가져가시면 되는데 차트가 굉장히 이쁘고 오랜만에 조정받고 움직이는 모양이라 17만 원에서 18만 원까지는 그냥 올라갈 것 같네요. 근데 전략적으로 우회하기 위해서 수익 난 것들을 챙겨가는 거니까 뭐 욕심이 나면 그냥 가져가셔도 뭐라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제 손절 라인은 14만 원 정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다음 아시아나항공. 자, 이렇게 이슈가 있는 종목들은 이게 참 그래요. 그렇죠? 이게 이제 또다시 이제 재협상 뭐 이제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글쎄요, 누가 확실하게 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되고 나서부터 이제 쳐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거 이게 기존에 물렸던 거네요. 기존에 물렸던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죠. 어차피 아시아나항공 뭐 없어질 항공사는 아닌 것 같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이거는 여기서는 손절하거나 현금화 전략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튜브 상담이고요. 대아티아이. 자, 6,900원에 비중은 30%, 6,900원에 마이너스 13% 정도. 지금에서는 이 정도 빠졌으면 이건 손절보다는 보유가 낫습니다. 현금화 전략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수익이 났던 부분들을 챙겼다가 다시 시장이 올라가는 게 확인이 되면은 비싸더라도 다시 공략하자는 전략인 거지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 시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니까 빠질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다른 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종목들이 지금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은 다 높다고 봐요. 높은데 파는 거예요. 왜? 우회하기 위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서 손실 난 것들을 위험하니까 팔아야지 아닙니다. 이런 애들은 그냥 갖고 있는 게 낫습니다.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이고요. 자, 주성 엔지니어링인데요. 자, 일단 매수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7,300원에 비중은 30%, 손실은 마이너스 5% 정도인데 뭐 이 정도면은 현금화 전략을 절반을 해도 되고요. 이 정도면 5% 안쪽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근데 저라면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더 싸게 내려오면 더 싸게 사면 더 좋죠. 그렇죠? 일전에 여기서 주성 엔지니어링은 6월 달인가 5월 달인가 여기서 5월 달이었던 것 같은데 들어갔다가 살짝 물렸었죠. 한 10% 정도 물렸다가 나중에서 50%가 올라갔어요. 나중에 50% 올라가서 큰 수익을 냈던 종목이고 지금도 수익률이 좀 많이 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밀리면 다시 싸게 사겠다라는 관점에서 현금화 전략 조금 뭐 절반은 조금 아까우니까 한 조금만 현금화 전략 하시고 조정 시 다시 재매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은요. 지오소프트. 자, 매수 가격 16,450원에 비중은 10%, 16,450원. 자, 이거는 조금 다른 애들이랑 좀 패턴이 틀린데 보세요.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가 횡보를 하고 여기서 강하게 또 쳤죠. 치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겠다는 얘기인데 매수 가격이 12,000원이면 버텨도 되지만 매수 가격이 16,450원 여기서 샀다는 얘기는 단기 매매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를 전날까지 차트를 돌리면 여기 저점 라인이 지지가 되면 분 차트로 돌리면 분 차트로 돌릴 때 30분 차트에서 오늘의 모양을 지우고 여기서 공략했다는 얘기는 여기가 깨지면 손절하겠다고 생각하고 아마 들어갔을 경우가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럼 이거 깨졌으면 손절했었어야죠. 15,700원 깨지면 뭐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냥 딱 손절이 나갔어야 되는데 원칙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나중에 시장이 빠지게 되면 원칙을 안 지켰기 때문에 12,000원까지 밀려버리는 그런 불상사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침에 손절을 했었어야 되는 거고요.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은. 다시 정리하면 밑에서 12,000원 산 사람들은 손절을 안 해도 된다. 왜? 이 사람들은 수익 매매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손절 라인이 12,000원이에요. 12,000원 산 사람들은. 근데 위에서 산 사람들은 이미 손절 라인이 한번 나왔었어야 되는데 손절을 못했다 정도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처럼 들어줬을 때 손절 못했던 부분들 다시 손절을 다시 하시고 다시 재접근하시는 게 유리하다. 종목의 방향성과 얘는 어떻게 될 거냐? 이거는 조정받고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원칙적으로 손절에 대한 말씀드리는 거지 종목은 아무 잘못도 없고 종목은 위쪽으로 18,000원 쪽으로 올라갈 거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욕심내고 가져가겠죠? 그러면 안 돼요. 사실은 안 되지만 그거는 나중에서 시장이 약세장을 만나게 되면 뼈저리게 후회할 겁니다. 원칙은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단기 매매를 하면 자르는 게 맞는 거고요. 올라가더라도 단기 매매가 아니라면 그냥 뭐 욕심을 내도 뭐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좀 매수가 좀 높네요. 자, 다음은 상담이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요. 자, 오늘 금요일장인데요. 자, 오늘 장 끝나고 나서 4시입니다. 4시서부터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좀 드릴 건데 그동안 이제
초록뱀으로 그 실전비기 2기도 수익을 주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3기는 이제 추석 이후에서 할 거예요. 지금 떡값 이벤트 계속 진행 중인데 또 종목을 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하나 드릴 거고 이제 2번을 더 드릴 텐데 이런 거 종목 드리면 뭐랍니까? 매도하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렇죠? 그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서부터 여러분들한테 1시간씩 보면 매주 할지 한 번 할지 여러분들 참여도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 실전 비기, 매도하는 비기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대충 정리해 보니까 10가지에서 한 20가지 정도를 정리를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주진 않을 겁니다. 하나씩 오픈할 거니까 여러분들 열심히 참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네, 주린이 탈출 프로젝트 공부방은 오늘 오후 4시에 열릴 예정이고요. 떡값 이벤트는 문자 받는 사람 샵 0082번으로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통해서 종목 상담 못 받으셨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종목 상담 시간 한 번 더 준비를 해뒀는데요. 어떻게 하면 종목 상담 이어서 받을 수 있을지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못다한 여러분의 종목 상담은 잠시 후 오후 3시 마감인 바 60분의 승부에서 이어집니다. 오늘은 히말라야 산맥보다 높고 태백산맥보다 견고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시죠. 박원재 전문가님과요. 또 얼굴 돼지, 투자도 돼지. 주식계의 똘똘이 스머프 허반석 전문가가 여러분의 종목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종목 상담 계속해서 접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종목 상담 같은 경우도 이어지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죠.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님과 함께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